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지난 한 주 공매도 금지 이슈가 계속 관심을 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많이 모았던 2차 전지주 기대만큼은 못했습니다. 시장이 사실 좀 어려운 게요. 관심이 많고 기대가 많은 곳은 수익률이 별로인 반면에 기대가 없는 곳이 오히려 수익률이 많은 사실이 이 현장에서 계속 나타나곤 합니다.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파란 줄은 바로 에코프로-BM, 에코프로입니다. 최근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주 중반 이후 계속 하락세입니다. 지난 금요일 자회사죠.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였습니다. 그러나 빨간 줄로 표시된 건설주, 지난주 긍정적인 뉴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좋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차이입니다. 한쪽은 너무 싸고 한쪽은 너무 비쌉니다. 건설주 장부가 대비 0.3배에 이를 정도로 극단적인 저평가입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 최대 장부가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극단적인 고평가입니다. 시장은 항상 비효율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적정 가치로 수렴하곤 합니다. 주식은 가치로 봐야 됩니다. 가격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다우지수는 0.0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08%, 그리고 S&P 500 지수는 0.13%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종목별 장세를 보였지만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했는데요.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중 4.4%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조금은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었지만 3주 연속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합니다. 거기다가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또 FOMC 의사록 발표 있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시하면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5% 이상 급락한 것에 반해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4%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76달러 선에서 마감하게 됐고요. 지난주 내내 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올해 연말까지 감산하겠다라는 내용을 내년 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추측성 보도긴 하지만 그래도 유가 가격에는 영향을 함께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NBC 기사 함께 보시죠. SpaceX Starship rocket reaches space but is intentionally destroyed mid-flight라는 기사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스페이스X의 두 번째 발사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우주 발사체인 스타쉽의 두 번째 시험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분리는 성공을 하게 됐지만 2단은 비행 중에 교신이 중단되면서 자동 폭발하게 됐습니다. 스타쉽은 발사 55초 후에 발사체가 가장 큰 압력을 받는다는 맥스Q 구간을 무사히 통과했고요. 그리고 나서 1단 발사체인 슈퍼헤비를 분리를 했고 30초 뒤에 상공 90km에서 폭발하게 됐습니다. 스타쉽은 지상과의 교신이 끊기게 되면서 비행 정지 시스템이 가동이 됐고 그러면서 스스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스타쉽의 목표는 고도 240km까지 비행을 하고 슈퍼 헤비와 스타쉽을 다시 지상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는데요.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슈퍼 헤비와 스타쉽 모두 폭발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1차 발사 때 보였던 문제점들을 일부 해결해냈기 때문입니다. 스타쉽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나사의 유인 달 착륙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3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스타쉽의 발사 실패로 인해서 아르테미스 일정까지 함께 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4월에 1차 발사에서 문제가 됐던 엔진 가동이나 1단 분리 등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진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일정까지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타쉽은 이번 실패를 어떻게 만회하고 또 다음 발사를 이어가게 될지 향후 행보를 함께 추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Open AI investors try to get Sam Altman back as CEO after sudden firing 이라는 기사고요. 챗 GPT의 열풍을 일으켰던 오픈 AI 샘 올트먼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혼돈의 챗 GPT,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나왔던 타임라인대로 기사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해고설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 능력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라면서 올트먼이 회사를 떠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올트먼이 소통에 솔직하지 않아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글을 덧붙였는데요. 올트먼의 해임은 에이펙 CEO 서밋에 참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6일만 하더라도 오픈 AI 첫 개발자 회의를 열고 최신 AI 모델인 챗 GPT-4 터보를 선보이는 등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아울러 올트먼 CEO가 대신해서 CTO인 미라 무라티가 임시 CEO를 맡을 것이다라고 더불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로 어제였습니다. 일요일에는 갑자기 복귀설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해고설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오픈 AI 이사회가 올트먼이 복귀를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아마도 해고설이 이렇게 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오픈 AI의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올트먼의 복귀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투자자들은 이 해임 결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고 또 이사회의 의견을 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생성형 AI 열풍을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시장을 빛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해임으로 인해서 오픈 AI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로 어떤 방향을 좀 매듭을 짓게 될지 향후 행보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플과 디즈니 차례대로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애플은 0.01%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디즈니는 0.38%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애플과 디즈니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일론 머스크 CEO의 반유대주의 트윗에 항의를 하면서 X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가 X에 올린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유대인 공동체가 백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머스크가 동의를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유대계 단체와 정치인들은 수긍할 수 없다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애플과 디즈니는 증오심 표현과 차별은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며 X에 대한 광고를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4월에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기업들의 광고가 또 X의 중요한 수익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 중단 결정은 머스크의 X 인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X에 대한 광고 지출은 지난해 2억 6천만 달러에 디즈니는 1억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애플과 디즈니에 이어서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디스커버리, 라이온스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등도 이 광고 중단에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때문에 이들 기업의 광고 중단으로 X의 수익이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머스크가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X의 악재는 테슬라에게 또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존 함께 보시죠. 1.65% 상승하면서 그래도 1%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존이 승진 배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부 웹사이트에는 주 3회 이상 출근해야 하는 정책을 지키지 않는 직원들은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왔습니다. 회사 측도 사무실 근무와 승진 평가의 연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승진을 생각하는 직원은 회사 지침과 정책을 준수해달라라면서 강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를 허용해 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5월부터는 최소 주 3일 이상 출근 방침을 세우게 됐고요. 이에 대해서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회사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사직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아마존은 지난해 말부터 긴축 정책 중에 하나로 대규모 해고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공지까지 좀 함께 더해지게 되면서 직원들의 반발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공매도 막았지만 개인은 울고 기관만 웃었다. 지금 11월 6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전격으로 시행됐습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에 나섰지만 최근 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다양한 종목을 매수하면서 투자 원칙을 지킨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좀 살펴보실 텐데요.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과 예상 수익률을 담은 그래프입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기아, 카카오, 삼성물산 순으로 담았고요. 예상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43%, 기아가 6.63%로 가장 크게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담으면서 예상 수익률 1.08%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여러 기대감을 모았었던 엔터주, 그중에서 최선호주로 꼽혔던 하이브를 두 번째로 담았습니다. 하이브 9.17% 수익률을 반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약 9%, 10%가량 큰 폭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엔터주가 지난주 금요일장 여러 차례 앨범 판매에 대한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하락세를 좀 짙게 나타냈는데요. 외국인은 하이브를 크게 담으면서 수익률 역시도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를 살펴보시면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등 2차 전지주 위주로의 매수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2차 전지에 좀 집중적으로 몰빵 투자한 것 때문으로 나타나는데요. 다만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6.6%
10.62%,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10.37%로 대다수 종목들 가운데서 수익률을 좀 더 뱉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58% 넘게 급등하면서 우선은 수익률 기준으로 12% 넘게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이버와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수익률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두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파두 역시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파두 3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수익률 예상치로는 43%를 반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처럼 공매도를 막았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안에서 종목을 담았었던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률 단에서 좀 좋은 종목들,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두드러지는 특징들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분산 투자한 기관이 1.05%대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차 전지에 몰빵했었던 개인은 6%대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매수세에 쏠린 외국인도 부진할 따름인데 이익 흐름이 개설될 우량주 투자를 추천한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대 기아로 돌아온 외국인 나흘 동안 1,600억을 쓸어 담았다. 자, 이어진 기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평가 인식 속에서 매수 콜이 잇따라서 나와주고 있고요. 13거래일 연속해서 순매도했을 때와는 대조된 모습입니다. PER이 지금 4배로 비정상적으로 좀 하단에 내려와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매수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 실적도 좋았고 저평가 그리고 고배당주 매력 속에 현대차, 기아 업계 내에서도 최선호주로 꼽혔었지만 실적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4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됐던 엔터주를 밀치고 지금 주가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0.22%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18만 4,400, 그리고 기아는 8만 5,20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 추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빛나는 코너린 실적이라고 자동차 산업을 교보증권에서 분석한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머리로 요약해보면 2024년의 전망이 힘든 시기일수록 오히려 빛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서머리를 요약해봤습니다. 티카 우려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4분기 계절적 성수기 그리고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과 도요타의 일본 내 생산 차질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2024년 북미 전기차 공장의 완공과 더불어서 전기차 전용 모델 추가 출시 그리고 주가 상승을 견인할 모멘텀이 매우 풍부하다라는 소식에 현대차, 기아 앞으로도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기사 요약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평가 인식의 매수콜 잇따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3거래일 연속해서 순매도할 때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PER 기준 4.4배, 기아는 PER 4.6배로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국면 속에서 지금 많은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차, 기아 지금 연말로 갈수록 더욱더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산효가 탄력받은 반도체 구형 메모리 일제히 반등. 이번에는 반도체 소식을 전해보겠습니다. 3분기, 이르면 4분기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다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지금 D램 시장. 재고 소진한 고객사 역시 주문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현대차와 SK 하이닉스 등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 SK 하이닉스는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낸드 플래시 부분은 여전히 부진한 감이 있지만 디램 측에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DDR4 가격 전망치를 살펴보시면 2023년 4분기보다는 2024년 2분기에 더 껑충 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범용 제품으로 분류되는 PC용 DDR4 역시 디램의 4분기 가격 전망치는 1.4달러에서 1.42달러 순으로 올랐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이어서 반도체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셔야 할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구성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좀 살펴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 증가세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서머리 속에 2023년 디램 가격 반등 및 전년 대비 수요 정상화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희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머티리얼즈와 RFHIC 등 이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되는 기술주 쪽으로도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엔비디아로 인해서 우리는 후공정 쪽에 많은 집중 투자를 이뤘었는데 이번에는 이 다양한 기술주 쪽으로도 특히나 이 실적 기대감이 조금 더 덧붙여서 보여지는 기술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증권사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추천주 살펴보시면 증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나 머티리얼즈와 RFHIC 등 이 업황 회복이 되는 기술주가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업황 반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 머티리얼즈와 RFHIC를 추천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는 기대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주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야죠.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고를 소진한 고객사들도 주문을 재개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술주 역시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골은 유전자 가위 시대에 난치병 극복 앞당긴다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텐데 영국에서 카스겁이 세계 첫 승인을 받았고 유전자를 편집해 DNA 서열을 교정하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 지금 다시금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유전자 치료제의 분석 테마는 일제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또 툴젠이 가격 상승을 앞다퉈서 견인했는데요. 툴젠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마이크로젠도 상한가, 제넥신 역시 13% 넘게 뛰면서 주가 상승을 함께 견인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12%, 그리고 고바이오랩 11%, 녹십자 역시 8%대의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유전자 테마 일제의 상승세를 기록했었던 굉장히 기분 좋은 반도체에 이어서 제약바이오 역시도 이 뒷심을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유전자 가위 이미지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 가위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유전자를 재배치하는 그런 원리인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3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로 질병을 유발하는 DNA를 자르고 붙이는 방식으로 유전체를 교정합니다. 앞으로 최근 이야기가 나왔었던 중입자 치료로 인해서 다른 장기 손상 없이 암을 치료할 수가 있고 탈모 치료제든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역시도 제약바이오 측에서 어떤 소식들이 앞다퉈서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 요약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서 카스겁이 세계 첫 승인을 받았고요. 유전자 편집해서 DNA 서열을 교정합니다. 아시아 유일 특허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 툴젠 역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8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을 덧붙여서 들어보면서 오늘의 일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미중 전환점 이끌 에이펙에 쏠린 눈, 해빙 모드 급물살. 자,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여러 이슈들을 점검하면서 에이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중 관계 때문입니다. G2 세계 경제도 양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2 국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우리는 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에이펙에서 뭐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훈훈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예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미중 관계가 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전망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 기관지죠. 인민일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미 양국의 공동 이익은 중국 기관지이기 때문에 중국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립보다 크고 중미 각자가 이뤄내는 성공은 서로에게 도전이 아닌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가 공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나오는 외신에서도 내년 2분기, 3분기쯤 되면 이제 좀 금리 인하 시작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내년에는 경제가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무조건 좋아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미국 재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도 이제 15년 역대 중국의 마오쩌둥을 제외하고는 걷지 않았던 10년 이상의 지도자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번 에이펙에서 중요했죠. IPEF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발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국가 사이에 좀 걸림돌이 되어왔던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대만 관계고 그다음에 미국의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이제 수입을 해오는 들여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완전하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이펙에서의 바이든 시진핑 만남이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들 주목해 볼 부분이 논의를 해보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안보 채널도 다시 가동하자.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자. 근데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는 뉴스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은 미국의 이 70만 톤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그러니까 굵기가 아주 큰 콩을 대두라 그럽니다. 이 대두를 사줘야 돼요. 근데 이걸 대량으로 사갈 만한 데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7일 발표를 했죠. 사가겠다고. 그다음에 젠슨항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공급용 AI 칩 3종 세트를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완전히 공개적으로 중국과 다 소통하기로 했다. 중국과 이제 기술적 교류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못해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못합니다. 서로의 자존심이 있죠. 그렇지만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이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비중인데 2018년에 상당히 높았죠. 비중이. 그러니까 비중 퍼센트니까 거의 중국 제품이 20%에 달할 정도였어요. 2018년 뭐 이럴 때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지만 2023년 1월 보면은 좀 회복이 돼요. 이게 뭐냐면 좀 그동안 묶여 있었던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 서서히 해빙 모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우선은 완벽하게는 아니다만 어느 정도 화해 모드가 되어가는 건 맞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왜냐하면 우리도 눈치 게임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잡아보면 될까요? 그래서 투자 방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을요? 그렇죠. 미중 관계에서 고율 관세와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이제 좀 풀릴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을 꽉 묶어둔 것이 관세를 높여버렸거든요. 미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해외 시장에서 큰 수익을 창출해왔던 것을 미국이 이건 못 보겠다. 중국이 뻗어나가는 건 못 본다. 그래서 이제 묶어두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법 슈퍼 301조를 가지고서 관세 폭탄을 매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꽉 이 미국이 중국을 묶어두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풀려 나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 중국을 꽁꽁 묶어뒀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7월을 전후해서 4차례에 걸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보시죠.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자 미중 갈등이 완화될 때는 관세가 낮은 제품이 아니에요. 관세가 높은 제품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산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 노란색 그래프 지금 TV에 따라서는 주황색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 위에 상단에 있는 부분을 보면 고율 관세 징수 산업의 지수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묶여 있었던 목눌림 현상이 있었던 그런 산업 쪽이 좋아지는 상황이 전개됐다. 그래서 이 미중 훈풍기에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이걸 보면서 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면 됩니다. 자, 3가지인데 하나가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왜? 반도체를 이제 중국이 더 생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 부품이다. 전기 자동차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중국이 이 부분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우리 2차 전지랑 연결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백색 가전인데 자 백색 가전은 이제 중국산 제품이 하이얼도 그렇고 판치는 거 아니야. 우리 LG하고 삼성은 좀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자 반도체 설비 영역에서는 중국 내의 국산화율이 5% 미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그래프 한번 바로 보시죠. 그 다음 그래프가 나올 텐데 자 이게 이제 중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의 국산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은 중국의 국산화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화 확산 열처리 장비, 에칭 장비, 코트 디벨로퍼, 방막 침적, 리소그래피, 이온 주입 장비. 이 용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자, 이 소재 부품 장비는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걸 중국에 그래도 들여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쪽이죠. 경쟁력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여기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익스트리머리 울트라 바이올렛 극자외선 리소그래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는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이 이제는 많이 중국 쪽이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에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백색 가전 이거 뭐 냉장고 선풍기는 중국산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못 버틸 텐데 그래서 백색 가전 중에서 뷰티 헬스케어는 중국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네. 백색 가전 중에서 뷰티 헬스케어 쪽은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전문가는 미중 훈풍기 기대 수혜감이 도는 섹터, 반도체 소부장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백색 가전을 꼽아봤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하나 오션 플랜트인데 하나 솔루션은 많이 들어봤는데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자, 하나 솔루션부터 말씀드리면 자, 미중 관계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여전히 그래도 IRA법은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IRA법에서 중국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냐? 폴리실리콘이 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예요. 여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의 독보적인 회사가 하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중 관계 속에서도 독자적인 이 기업 실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기업, 더 늘려갈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솔루션인데 자, 하나 솔루션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노르웨이의 폴리실리콘이 중요합니다.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 REC 실리콘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훨씬 더 하나 솔루션의 매출과
영업망이 확충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폴리실리콘, 이게 과정입니다. 만들어지는. 그다음 인곳 웨이프, 셀, 모듈로 다 이제 가능해집니다. 밸류 체인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화성도시공사와 민간합 등으로 H테크노밸리, 이 일반 산업단지도 하나솔루션이 주도를 합니다. 자, 그래프 바로 보시죠. 이렇게 보면 한참 잘 나갔을 때가 뭐 7만 원대였는데 지금 우리가 2016년 이후 보면 지금 3만 원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눌려 있지만 펀더멘털이나 PER로 보더라도 결코 그럴 만한 기업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또 IRA법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 매출과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기업이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많이 주목 안 하셨던 기업이 어디냐면 SK 오션플랜트예요. 네, SK 오션플랜트인데 SK 오션플랜트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해상 풍력에 관한 아시아 넘버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주목을 안 하거든요. 게다가 또 대기업 배경이 있는 것은, 기본이 있는 것은 이 기업이 재무적으로도 아주 큰 위험은 없겠다, 이렇게 좀 주목을 해보셔도 되는데 SK플랜트가 길게 설명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자, 최대 150mm의, 우리 왜 이제 해상풍력 생각하면 이렇게 뭐 프로펠러도 있고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을 주력 시장으로 하는데 대만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대만을 근간으로 해서 이 시장을 더 넓혀가고 있는 것이 SK 오션플랜트인데 3분기까지는 좀 기대치 못 미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향후 수주 전망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제 뻗어 나가는 쪽이 어딘지를 보시면 되는데 국토가 강하라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우리 이선앵커도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호주입니다. 호주에 진출을 합니다. 호주에 바로사 원유 생산 저장액 하역 설비에, 여기에 또 이제 그동안 들어간 비용 때문에 지금 비용이 잡혀서 실적이 좀 안 좋은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연말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 같고요. 또 해외에서는 대만 시장을 계속 넓혀간다는 말씀을 거듭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국내 고성, 경남 고성, 거기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거기에 50만 평의 규모의 또 새로운 이제 이 생산 시설이 완비되게 되면 말 그대로 오션 플랜트의 해상 풍력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주목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도 SK 오션 플랜트가 뭐지? 하나 오션은 조선업인데, 자, 해상 풍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만큼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뚫고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열려 있는 아리백 기업이라는 점에서 SK 오션 플랜트까지 챙겨드립니다. 네, 저희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태양광 넘버원 한화솔루션, 그리고 해상풍력 넘버원 SK 오션플랜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두 종목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월요일부터 화이팅 넘치게 시작을 했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현대위아, 그리고 펀더멘탈로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이 두 주식의 공통점은 장기 소외주였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위아 차트를 하나 보시죠. 기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강했죠.
2차전지주가 뭐 공매, 금지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받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뛴 쪽은 기아 쪽이었습니다. 현대 쪽도 마찬가지고 현대, 위아도 같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계열사 중에서는 가장 주가 성적이 열이에요. 가장 밑에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아주 현찮습니다. 3%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좋아져봤자 3%. 그리고 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현대차 그룹에서 영위하는 거에 같이 편승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못하면은 조금 더 이익률이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같은 현대차 그룹입니다만은 주가적으로 가장 후회를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중장기 사업 구조의 변화에 기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자동차 부분 얘기도 있고요. 그죠? 러시아 부분 얘기도 있고 러시아 쪽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그 영향을 조금 받고 있었는데 이게 좀 축소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가는 데가 또 이제 방산, K2, K9 자주포 이런 쪽도 있고 물류 로봇 여러분들 뭐 로봇 하면 눈이 번쩍 뜨이시죠? 그런 로봇 관련해서 수주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올 거고 미국의 전동화 공장 그 관련해가지고 RNA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R이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관련되는 그 사업부에서 매출이 이제 집중돼서 이제 곧 4분기, 뭐 내년 1분기 이렇게 들어올 이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조금 지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현대차증권 같은 계열 증권사죠. 현대차 그룹 전략에 편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드린 뭐 RNA 이쪽도 있고 방산도 아까 말씀드렸고 로봇 그리고 열 관리 시스템 여기는 이제 24년 이제 5월부터 양산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이제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현대위아가 이제까지는 뭐 파워트레인 이쪽만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큰 모멘텀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로봇이나 열 관리 시스템이나 방산 쪽에서도 좀 좋아진다. 그런 거를 좀 캐탈리스트, 주가 촉매제로 지금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가 큰 폭으로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합니다. 물론 기아,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현대위아도 고개를 약간 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만 좀 쳐다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거래를 딛고 지금 주가는 올라서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바로 위에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아마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큰데 다시 분위기 좋을 때 집으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장고 제가 매주 이렇게 매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공매장고 내려오고 있죠. 아무래도 최근에 현대차, 기아 주가가 올라가니까 같이 뭐 좀 내려가는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한 사람들은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매를 숏 커버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 잔고가 내려가고 있다. 0.9% 시장 평균 0.4%라고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도 공매가 조금 잔고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로 보시면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아주 미약하죠. 지금 하단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독자적으로 올라갈 캐탈리스트 과연 뭘까요? 열관리 시스템일까요? 로봇일까요? 아니면 방산 부분일까요? 뭔가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뉴스에 반짝하는 분위기 좋은 종목은 확실합니다. 자,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PER 포워드로 보는 거죠. 포워드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12개월 앞에까지 실적을 미리 앞당겨서 12개월 후에는 이런 실적이 나올 거구나. 거기에 근거해서 주가를 대비해서 보는 게 포워드 PER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대위아 금년 23년으로 PER로만 보면 높습니다. 두 자릿수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7.6배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는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동차업 평균보다는 높죠. 자동차업에서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아, 현대차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완성차 중에서 포워드 PER 기준으로 가장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랑 똑같네요. 44%.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아진 현대위와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펀더멘탈 참 특이한 종목이죠. 제가 몇 년 동안 저도 안 보고 있었고 시장에서 아주 무시 봤던 그런 주식인데요. 최근에 빈집털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가 보시겠습니다.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에서 사고가 큰 게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아주 무너졌었죠. 근데 무너졌는데 그게 오히려 조금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 레고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차입금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회사는 여러 가지를 지금 막 빨리빨리 자금을 회수를 하면서 차입금 수준이 오히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대비해서도 많이 내려갔고 앞으로도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체 사업이 조금 이제 빛을 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운대에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개발 사업이죠.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 무슨 얘기죠? 땅을 남의 땅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올려가지고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역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고 자기가 먼저 땅을 산 거는 오래전에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값이 아주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마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규모가 4조 6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역대급 랜드마크급 그 지금 대규모 자체 사업을 이제 들어갈 그 지금 기본적으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게 봐주자 이런 얘기고 영업 마진율도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올라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 6%대까지 이제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자체 사업은요 사실은 엄청 더 남습니다. 제가 볼 때는 25년, 26년 가면서 애널리스트들 영업이익 추정치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자체 사업은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빈집털이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좋아하시는 브랜드 위주로 조금 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얘기고 사실 그 건설 업종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없었어요. 다 부정적인 뉴스가 있고 뭐 분양이 안 된다, 뭐 집값이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긍정적인 큰 뉴스가 매크로 쪽에서 하나 있었죠. 뭐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5%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4.4%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시장에는 건설 시장에 상당히 큰 것 중에 하나죠. PF로 들어가는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확 떨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빈집털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건설업종 중에서는 1옵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이 회사는 15.5%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장의 목표가를 올린다는 얘기는 영업이익이 3분기에 생각보다 아주 잘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고 있었다. 너무 지금 저평가로 보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극도의 저평가 국면이 해소될 거다 이런 얘기고 자체 사업 수주잔고 10조 4천원이던데. 이 정도 되고 수도권에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 마진의 개선이 상당히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제목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겠죠. 바닥 짚고 일어나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광운대 역세권 자체 사업 이거 재시동 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주가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주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누가 살까요? 외국인 기관이 지금 5일째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 이슈도 있고 이 회사는 마이크로 이슈. 그러니까 개별 기업단에서 광운대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금 캐탈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도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동안 공매 쳐놨던 외국인들이나 기관 공매를 지금 환수를 하는 국면이고요. 자, 탈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이 하단 영역을 지금 탈출하려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ER로 봤을 때 상당히 낮습니다. 5.5배. 뭐 아까 자동차도 낮습니다만 이쪽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영역에 있는 회사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22% 정도 괴리율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현대위와 펀더멘탈로 HDC 현대산업개발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의 일면 미중 전환점 이끌 에이펙에 쏠린 눈, 해빙모드 급물살, 수혜주로 한화솔루션, SK오션플랜트 꼽아왔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중장기 사업구조 변화 기대감의 현대위아, 그리고 공매도 잔고 감소 속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